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초기 교단에 사용했던 교재가 있는데요. 수양연구요론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앞에 부분은 수양에 대해서 말씀이 돼 있고요. 뒤에 부분은 연구에 대한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 수양에 대한 내용에 정전요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에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는데 정신은 성품과 대등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고 또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며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는데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런 어떤 관계가 나오잖아요. 성품과 마음 사이에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은요, 이 관계에서 보듯이 성품과 마음을 통괄하는 그 어떠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은 무엇이냐? 오늘 성품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품 자리는요,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진공, 정말 텅 빈 자리이면서 또는 신령스럽게 성성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묘유의 자리라고 일단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 여기 나왔죠? 분별.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저희들에게요. 분별이 되는 자리죠. 우리가 좋다,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괄하는 자리가 바로 정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품과 마음을 비유적으로 한다고 하면 성품이 근본, 체라고 한다면 마음은 성품의 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품과 마음 사이에 정신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정신은 성품과 마음을 통괄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성품과 마음만 한번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 성품의 작용이 마음이고 마음의 그 바탕, 체가 성품이죠. 그렇다면 이 정신은 뭐냐 이거죠. 정신은 사실은 이걸 통괄한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작동되는 초동이란 게 첫 움직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어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의 이렇게 초동이 아니고요. 논리상의 어떤 그 작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정신은 성품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의 그 위치,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파악을 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유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깥에 공기가 아주 깨끗하고 밝은 청정한 공기가 있다고 한번 비유를 해보게요. 이 깨끗하죠. 정말 우리가 산에 가보면 청정한 공기가 있잖아요.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공기를요, 산책 가서 싹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뱃속에 가스가 많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가스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공기가 들어와서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요, 오염이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청정한 산소가 내 몸에 공기가 들어와서 내 피에 들어가서 갖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갖가지 작용을. 이럴 때
이걸 통과라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는 청정한 공기를 떠나지 않으면서라도 내 마음 곳곳에서 작용하는 그 역할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포괄되는 자리를 정신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근본심 또는 분별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본심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성품이겠죠. 분별심은 앞에서 말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심은 분별심을 떠나서 분별심 밖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분별심은 사실은 근본심을 근본적으로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근본심과 분별심을 가로질러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 경지, 그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종사님은 왜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정신이란 말은 참 여러 가지로 써요. 요즘 현대 언어로서는 정신분석부터 해가지고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은 저는 대종사님께서는 이 한자 문화권의 뜻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봅니다. 사람의 맑고 신령한 그 경지를 정신이라고 그대로 한자 뜻 그대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이란 뭡니까? 맑을 정, 맑을 정. 신이란 뭘까요? 신령할 신. 우리의 그 마음의 경지에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맑고 신령한 그 자리. 그것이 어떻게 맑고 신령하다는 게 이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주객으로 분별되기 이전에 그 자리가 있고요. 그러면서라도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신령하게 그대로 압니다. 대상이 오면 대상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종사님 그냥 그 언어 그대로 맑고 신령한 그러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히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쓰신 정전에 보면은 3학 중에 정신수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신 나오죠? 그래서 정신을 개념 정리합니다. 대종사님 참 재밌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모든 것을 앞에 개념을 정확하게 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태산 대종사가 사용하고 싶은 그 용어대로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무엇이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탁 앞에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죠. 한번 봅시다. 맑을정이 뭐냐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또 신령할 신, 정신할 때 신령할 신 있죠. 뒤에 그 신은 뭡니까? 뚜렷하다. 뚜렷하다가 아니고요. 뚜렷하다. 이 개념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신은요. 분별이 있고요. 주의 집중하고요. 이게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어떤 경지니까요. 근데 거기에 실체의식,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체의식이죠.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 모습상 해서 거기에 어떠한 덩어리, 무엇이 꼭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 없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대종사님께 설명을 하죠. 분별성이 없고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분별성이 없다는 것은요, 성품의 근거에서 마음으로 작동되는데 그 경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있는데 뭐가 없냐? 분별하는 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맛봤어요.
맛을 봅니다. 지금 제가 맛을 봐요. 과거에 내가 느꼈던 감각으로 그게 지배되지 않고 그때 그 감각을 그 순간에 내가 잘 느끼는 겁니다. 그 분별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착심이 없다는 말은 여기 심이 있는데 원래 좀 용어를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하면은 주착하는 알식자 있지 않습니까? 식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어떤 정보에 미리 정보가 딱 그 고착돼서 정보가 고착된 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고착돼서 한 게 아니라 성품에 근거해서 성품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규정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뭐 선입견이나 고정의식 이런 게 없으면서 그대로 경계가 있는 줄을 신령스럽게 아는 그 자리가 마음상에서 그대로 작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착하는 식심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성이란 예쁘고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잠시 일어나는 것이요. 주착심은 그 분별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아주 설명이 좋으시죠?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때가 정신이다. 이렇게 정산용사님께서 부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정신이 이렇게 딱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차원에서 이러한 분별의 습성도 없고 주착하는 어떤 식심도 없는데 결국 이것은 성품을 떠나지 않으면서라도 마음 차원에서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경지. 그래서 정신은 성품과 마음을 관통하고 통괄하는 그러한 가로질러 있는 그 경지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고 좀 반복된 말도 있었지만 좀 따라서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